안녕하십니까, 철학자 위켄스타입니다. 당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검은 화면에 거울처럼 비치는 당신의 모습을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게으른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답도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생각만 많고 실행력은 없는 당신, 본성이 찐따 같아서 제대로 된 친구가 많지 않고 찐따 주제의 친구 연락은 또 그렇게 잘 씹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운동이나 공부를 스스로 완벽히 해낸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줄 모르는 감정 개찐따에 남들보다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선 허점은 또 그렇게 잘 잡아댑니다. 단체 생활할 때 항상 자기는 단체 생활에 잘 안 맞다고 속으로 투덜댑니다. 누군 맞아서 하는 건 줄 아시나요? 새로운 기계를 사면 매뉴얼을 읽는 것까지도 귀찮아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놓고 나중에 고장나면 보증서도 못 찾아서 보증기간 내에 유상 수리를 받는 병신 같은 당신, 혹시 찔리시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뉴턴, 아담 스미스, 찰스 다윈과 비슷한 유형의 두뇌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게으르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겠죠. 학창시절엔 항상 시험을 벼락치기로 치렀으며 부모님에겐 언제나 방을 청소하라는 잔소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친구 아들 방에 갔는데 엄청나게 깨끗했다는 썰을 풀어대면서 당신에게 잔소리를 해왔겠죠. 당신은 엄친아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친구의 방에 놀러가면 정말로 깨끗한 모습을 보게 되고 저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찔리시나요? 하지만 이 게으름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시인들은 부지런했습니다. 냉장고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걸 구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먹는 게 별로 없기에 그들은 최소한의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게 남아 돌아서 칼로리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에 중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원시인들에게 칼로리는 말 그대로 진짜 에너지였습니다. 게임에 나오는 HP, 헬스 포인트나 스태미나 포인트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원시인 부족들 중에서도 게으르고 답답한 병신 같은 원시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패드립은 치고 싶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이 병신 같은 게으른 원시인이 바로 당신의 조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던 원시인 부족에 어느 날 맹수 무리가 침입합니다. 맹수들은 이 원시인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습니다. 부지런하던 원시인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미 그 날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전부 소모한 상태였고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게으르고 병신 같은 당신의 조상은 칼로리가 남들보다 훨씬 남아있기에 그 위기 상황에서 맹수들을 상대로 C캐리를 해냅니다. 이렇게 C캐리를 해내면 맞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그 순간 보스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보스의 이야기는 여러 시대로 전파되며 영웅담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죠. 그렇습니다. 그의 게으름 덕분에 몸을 최대한의 효율로 가동시킬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체 가동 에너지 효율 극대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진화론적 해석입니다. 이쯤 되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게으른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게을러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엄마 친구 아들은 부지런한 건가?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당신의 게으른 조상들은 살아남기엔 최적인 유전자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유전자를 좋아해주는 상대 성별의 개체수가 너무나도 적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한마디로 그냥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칼로리 효율을 신경 쓰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구애 행동을 꾸준히 해가며 번식을 열심히 했지만 게으른 원시인은 구애도 귀찮아서 안 하다가 일생 동안 야스 한번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죠. 아마 이러한 당신의 조상처럼 당신도 역시 그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기 없는 인생 말이죠.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까 거론한 빌 게이츠도 여자들한테 더럽다고 곧잘 질책을 받으며 살아왔고 아인슈타인은 육촌 누나와 근친제형, 뉴턴도 결혼 못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기가 없는 것에는 어느 정도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당신이 남들보다 칼로리를 더 아낄 수 있는 특성은 현대사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맹수무리에 공격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칼로리를 아끼는 특성은 당신을 비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들보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할 때 엄청난 효율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지런히 움직이면 무조건 성공할 사람입니다. 움직이십시오. 게으르지만 순간적인 엄청난 두뇌 효율로 역사적인 업적을 세우는 당신의 조상 유전자가 바로 당신의 유전자 풀 안에 있습니다. 게으름을 정복해 엄청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으름의 효율을 잘 알고 있는 당신의 두뇌는 당신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매일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다람쥐나 비둘기가 아닌 사냥할 때만을 위해 허구한 날 잠만 쳐자는 게으르지만 강한 사자처럼 말이죠. 이쯤 되면 위트겐슈타인의 리뷰 영상이 왜 뜸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양질의 리뷰를 제공하기 위해 두뇌 칼로리 소모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유전자라던가 두뇌 사용 에너지 효율 같은 헛소리 하면서 변명질이냐고요?